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파벳이라는 미국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주로 자회사와 CEO 순다르 피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6일입니다. KSN 행복연구소입니다. 자, 알파벳이라는 기업인데요. 설립일은 2015년 8월 10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구글 이 회사가 다른 소기업들하고 합쳐서 알파벳이라는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본사는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설립자는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현 회장은 순다르 피차이입니다. 모토는 옳은 일을 하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자, 공식 홈페이지는 abc.xyz입니다. 자, 이 알파벳이 ABCDEFG 쭉 가서 XYZ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순다이 피차이인데요. 자, 구글의 CEO도 했고 현재는 알파벳 전체 기업의 CEO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에 있을 때 지메일과 크롬 웹브라우저, 현재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스마트폰 운영 체제가 안드로이드 등을 책임지며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순다르 피차이는 1972년 7월 10일 인도 출신입니다. 인도 출생이고요. 제보다 6살 어리네요. 이 순다이 피차이 회장은 지금 2019년 12월부터 알파벳 CEO로 있고요. 2015년 10월에 구글 CEO가 되었습니다. 2004년에 구글에 입사를 했고요. 그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에 구글로 들어왔습니다. 자, 학력을 보면요. 인도공과대학 학사입니다. 대학은 인도공과대학을 나왔고요.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재료공학 석사를 했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그 와튼스쿨 MBA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알파벳 자회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 구글에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렇게 알파벳은 구글과 기타 기업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 기업을 합쳐서 알파벳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포함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도 소개되고 있는 것을 또 소개합니다. 구글과 기타.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구글을 먼저 볼까요? 구글, 클라우드, 유튜브,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등이 이렇게 구글 안에 핵심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자, 나머지 위에 있는 기업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을 한번 쭉 알파벳이잖아요. 그 이제 알파벳을 왜 기업의 알파벳이라고 했냐면 A부터 G까지 많은 그런 기업을 자회사로 거느리겠다라고 해서 알파벳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이제 A부터 G까지 중에서 지금 기업으로 이렇게 소개된 그런 기업을 알파벳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요. 최고 먼저 있는 것이 자, 칼리코라는 회사, 캐피탈 G, 딥마인드, 피트빗, 구글, 직소우, 구글 넥스트,
구글 핀드, GV, 사이드워크 랩스, 베릴리, 베이모, 윙, X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쭉 하고 있는데요. 자, 14개입니다. 이 알파벳 A부터 G까지 하려고 하면 한 배의 그 기업이 더 있어야 되네요. 자, 룬이라는 기업은 이게 없어졌다고 해요. 예, 최근에 없어졌다고 해서 파란색으로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자, 요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회사들인데요. 칼리코는 고령화와 관련된 질병 퇴치, 안티에이징을 목표로 하는 생명공학 연구 기업입니다. 자, 요거는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의 약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캐피탈 G는 캐피탈, 예, 사모펀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구글 캐피탈이었다가 알파벳 산하로 2013년에 들어왔는 그런 자회사입니다. 자, 딥마인드, 예, 딥러닝, 딥마인드와 관련된 것으로서 처음에는 영국의 인공지능 기업이었는데요. 자, 요거를 인수를 구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국을 벌였던 알파고가 여기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트비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에 이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자, 구글이 못해고요. 다른 그 자회사들은 많이 이렇게 인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CEO는 이 다른 거 창업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굉장히 권하고 즐겨 하더라고요. 예. 자, 구글은 이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아는 검색 엔진 기업이다. 알파벳의 대부분의 수익은 자, 이 회사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자, 구글 네스트라고 있는데요. 스마트 홈 디바이스 제작사라고 할 수 있고 2014년에 인수했습니다. 2019년에 알파벳의 자회사로 편성이 되고요. 자, 구글 핀드라고 있는데 광대역 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미국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GV인데요. 벤처 캐피탈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에 투자하는, 예, 원래는 구글 벤처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알파벳 하나로 들어오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직소 기업인데요. 자, 제3에 의한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감시를 막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부터 구글로 다시 편입되었고 뉴욕에 본사가 있습니다. 사이드워크 랩스라는 또 자회사가 있는데요. 자, 도시 지역 교통, 에너지 등의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기업이고 뉴욕에 본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옆에 있는 사진은 캐나다의 이제 모 도시를, 예, 그 기획한 그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릴리입니다. 생명과학 연구 기업이고요. 원래는 X 소속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자, 요거 앞에도 있었는데 X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부에 비밀리로 운영되는 그 프로젝트, 사업 프로젝트를 요 X라는 곳에 다 묶어놨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베릴리라는 회사로 이렇게 이제 따로 떼내어서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 구글 워치 시계하고 렌즈 이런 것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베이모 이거는 아주 유명한데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율주행 하면 테슬라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율주행은 여러 가지 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알파벳에서는 이 웨이모의 자회사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처음에는 룬과 베릴리와 같이 X 소속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X는 비밀리에 초기에 비밀리에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는 X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이 X 소속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윙인데요. 뭐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뭡니까? 드론입니다. 그죠? 드론을 기반으로 한 화물 운송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예, 2019년에 호주에서 시범으로 음식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뭐가 지금 음식을 나르고 있네요. 통닭이라고 해요. 예, 통닭을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나르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처음에는 X 소속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자, X 알파벳을 비밀 연구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과거 베일에 꽁꽁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조금씩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키워지면 자회사로 이렇게 밖으로 내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룬은 이제 중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자, 자회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봤고요. 자, 알파벳이라는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일단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알파벳 자회사와 이 알파벳의 CEO 순다이 피차이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은데 디지털 투데이에 이 핀테크 스타트업 AIM의 이지혜 대표와 순다 피차이 CEO와 나눈 일문일답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순다이 피차이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예, 그때 나눈 대화라고 합니다. 자, 이때인데요. 2015년입니다. 2015년 12월 15일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구글이 이렇게 중심이 되었죠. 자,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느낌과 방문 이유는 뭔가요? 라고 이제 물었더니 따뜻하게 환대해줘서 감사하다. 자, 1년 반 만에 한국에 방한했는데 서울 구글 캠퍼스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느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국안 방문한 이유는 구글의 중요한 파트너가 많아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서울 구글 캠퍼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했더니 서울 구글 캠퍼스는 출발점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캠퍼스에서 여러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수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많은 여성 스타트업 창업가들도 활동하고 있는데 한 여성 스타트업 대표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서울 구글 캠퍼스에서 더 많은 성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구글 CEO와 같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한국 초등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현재는 내가 초딩 학생 때보다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컴퓨터를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벌써 많은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접하고 있다니 매우 놀랍습니다. 90년대 인터넷 시대, 2000년대 들어서 모바일 시대가 되는 것처럼 IT 환경은 10년 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자라면 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것이니 앞으로 기업가 정신을 계속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글이라는 세계 최고 IT 기업의 수상인데 그 점과 변화점은 어떠합니까? 구글의 CEO 자리는 매우 영광입니다. 구글 CEO의 매력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 매우 바쁘지만 흥미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0년마다) 바뀌는 IT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습니까? 구글에 입사한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구글은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른 것을 제안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였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튜브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대기업 문화는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데 망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에게 해줄 조언은 무엇입니까? 한국 대기업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언을 하자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나며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스타트업 인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들도 자신의 가치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국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해줄 조언은 무엇입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왔는데 스타트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이루면 편한 사람보다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구글만의 차별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속적인 혁신을 할 수 있습니까? 혁신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혁신을 이루려면 야심차고 높은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구글은 항상 야심찬 목표를 가졌기에 혁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제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집니까?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직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 근무 시간의 20%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구글에서 직원들이 혁신적으로 일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창의적인 것을 지향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항상 질문을 던지고 기존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구글과 컴퓨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구글의 비전은 모든 정보를 잘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해야 합니다. 최근 기술적으로 큰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구글에 처음 입사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입사했습니까? 구글의 열정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구글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구글의 미션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 미션은 아직도 현재 진행입니다. 자, 구글 인공지능 텐서플로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자, 앞으로 인공지능은 비즈니스보다 실생활에 더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해 에릭 슈미트 회장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집니다. 자,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기보다 해당 일을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진화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용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은 매우 독특한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만큼 인터넷이 발전한 곳이 없고 한국의 기술, 인터넷 문화 등도 독특합니다. 또한 삼성, LG와 같은 훌륭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구글의 성장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큰 도움을 줬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대기업들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것입니다. 구글 철학 중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항상 모두를 위한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빈곤한 국가, 부유한 국가, 개인 소득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혜택과 결과를 주는 것이 구글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구글의 평등 정신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구글은 사업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어떤 실패 경험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가요? 자, 구글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할 때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매우 걱정이 많았습니다. 크롬 개발, 유튜브 인수 등 당시에는 어려움을 겪고 비관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이와 같이 문답을 했는 것을 소개를 해 드렸고요. 자, 제가 읽어 드렸지만 그 속에 이 CEO의 그 경영 철학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경영 성과는 알파벳 주가로 이렇게 나타날 건데요. 경향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4년부터 지금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셋 M.글로벌 에서 3월 6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직접. 지금 최고가 2월 달에 3,030달러까지 갔고요. 현재는 2,638달러입니다. 자, 이 CEO가 순다르 피차이 CEO가 2014년에 이 회사의 CEO가 되어서 자, 지속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성장해 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2020년, 22년, 21년, 특히 작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네요. 지금 올해 들어서 조금 전쟁도 일어나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2022년 7월에 분주를 한다고 합니다. 한 주를 20주로 분주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알파벳 주식을 일부 갖고 있어서 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고 3,030달러에서 마이너스 12.96% 지금 다운된 상황입니다. 자,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 CEO는 성공적으로 이 알파벳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를 보니까 3,461달러가 목표 주가고요. 괴리율은 목표 주가와 현 주가의 그 차이 몇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겁니다. 31.21%고요. 추정 EPS도 높고 추정 퍼도 매우 적당합니다. 매수 추천이 5점 만점에 4.31이고요. 2017, 18, 19, 20, 21년도까지 5년 동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순이익률이잖아요. 순이익률이 2017부터 8, 9, 10 2021년에 많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내려오기보다는 이렇게 상향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지금 위에 있는 거 EPS입니다. 그죠? EPS가 계단형으로 쭉 올라가고 있네요. 자, EPS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서 요 갭이, 괴리율이 좀 더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향상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다른 주식보다는 이렇게 미국의 지금 하향기에 그렇게 크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EPS의 변화율과 주가 흐름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쟁사를 상세 비교해 놨는 것, 요 이제 미래에셋에 보면 이게 다 있거든요.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경쟁사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파벳은 금방 소개했다시피 31.21%의 계류율을 갖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 요게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번 분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는 났는데 한 10분의 1 정도인데요. 분주를 여러 번 해서 이렇습니다. 51개 기간에서 지금 목표는 370이고 평균 27.95%의 계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요,
3월 6일 기준으로 해서 2,912.82달러인데요. 예, 목표는 4,100입니다. 56개 기간 평균이거든요. 예, 평균으로 보니까 약 한 40%의 예, 계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이 한 줄을 20주로 이렇게 분주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삼성전자가 한 주가 50주로 이렇게 분주되었잖아요. 예, 아마존도 또 곧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시총 2위고요. 예, 애플이 1위입니다. 1위, 2위, 3위, 4위 여기 이제 다 있습니다. 예. 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매출인데요. 여기서 이제 녹색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아마존은 이렇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이 중요하기보다는 순이익률이 중요한데요. 예, 순이익률로 보면 예, 아마존이 이렇게 녹색의 크기만큼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요 정도 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알파벳이라는 이 회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었고요. 지금 현재 시총 3위이잖아요, 그죠? 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렇게 3위여서 어떤 회사인가를 좀 알고 싶었고 CEO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자, CEO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예, 몇 번 더 예,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KSN 행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